안녕하십니까. 한국 상임방송 용시에 간다 조용식입니다. 오늘은 제 파트너인 청년수영이가 하도 바빠서 저 혼자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방송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대본을 써놓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에 미리 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이렇게 논평해 볼까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맞이하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자기 지도부를 통한 대선 승리를 기대함에도 11일 결과에 따라 분열과 통합이나 하도록 기대 반 걱정 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용식이가 논평을 해볼까 합니다. 뭐 오해하시도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망망대해를 떠돌던 국민의힘 선장이었던 사람이 빛의 항구에 입항하자마자 또 다른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자신이 항해를 지휘했던 배의 침몰을 자초하면서 혼자서 모터보드를 타고 또 다른 배를 승선하게 되어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씨는 언젠가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 별의 순간을 노래했지만 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스토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는 뜬금없이 혼자서 부정하고 독백하면서 자기 야당 대선 후보의 간별사를 지금 자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별의 순간을 노래하면서 기대했지만도 정작 별똥별이 떨어지지 않자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는 막말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제 와서 특정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는 서글픈 변명과 의미 있는 스토리를 칭송했던 사람에겐 별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깎아내리는 듯한 이중적 은혜의 행태에 국민들은 실망을 지금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기 여야 대선 후보는 당 내외 기득권 세력과 언론, 여론조사기관의 일방적 조작과 은폐, 음모 등으로 점철되고 있다고 하지만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또다시 포장하여 새로운 상품을 진연할지 이렇게 몰라도 결국은 현명한 소비자인 국민들과 당원들의 판단으로 분명히 불량품을 가려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로서 결정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포장만 화려한 상품에 속아 불량품을 구입할지 모르겠기에 국민들과 당원들은 잘못된 선택의 결정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인 씨가 진정 자신이 몸담았던 당의 미래를 위함인지 노역에 찬 권력욕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한 봉사자로서 노후의 명예가 지켜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지켜보면서 구태연한 이러한 은행불치가 청년 이준석 후보에게도 심리적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 시시각각 변하는 새치회의 성찬에 혹자들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심판과 변화의 혁신을 바라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제2의 탄핵을 맞이할지에 대한 막연한 우려스러움과 걱정을 하고 있기에 뜨거운 관심과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연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거 결과에 따라 야당의 분열이나 통합을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기에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여 역대 최고의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선을 통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제 구태연한 늙은 정치와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를 탈피해야 된다는 위기감을 인지하면서도 벙어니 냉갈씀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통합과 분열이란 우려 섞인 마음으로 주눅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또 역력히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이렇게 분열과 통합에 대해서 논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전 같았으면은 국회의원들이 호불호를 분명히 했지만도 지금은 당원들과 국민들도 숨죽이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우려 속에서 투표율을 지켜보고 그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들의 눈치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위 한 것이 과연 청년들이 기대하는 그런 공정과 정의가 우선되었던 결과인지에 대해서 냉정히 또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 정치 인생 10여 년 동안 최고 당직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란 특혜로 3번씩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받았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농 청년이 애써 지은 농사를 빼앗은 지주 청년으로서 과연 그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논한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에게 스스로 정치 경력을 자해를 하고 있는 꼴이고 또 그렇게 잘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는 개파에 대한 변명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사무실 이용과 아버지와의 막연한 인연 등 특히 여의도 막구 정치의 불세출 김무성 전 의원과의 만남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고맘에 반해 탄핵의 정당성 역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 이어가기로 국민들과 당원들을 이렇게 농락하고 있는 모습을 역력히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튜브 이봉규 TV에서 말입니다. 당대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하루에 1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경원 후보가 72%, 이준석 후보가 12%, 주호영 후보가 7%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봉규 TV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이 강경 보수, 안 그래도 보수 우파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조사에 이제 응했지만도 그리고 또 이제 투표권이 다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봉규 씨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기에 이렇게 자기가 이봉규 TV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오죽했으면 김태원 전 지금 의원이죠. 모처럼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몇몇 기득권 세력들이 분탕질하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김무성 전 대표를 콕 집어 최근 이준석 후보를 따로 만나고 특정 후보를 조정하면서 당 내각의 마포포럼이라는 조직을 이용해 후보들을 줄 세우고 상황 노릇을 하고 있다는 등 구태 정치를 답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겠습니까?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김무성 전 대표와 전에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사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경선 과정의 토론회 보듯이 상대 후보의 검증에 대해 막말에 의한 네거티브라는 프레임으로 시시각각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 바꾸기로 자당 경쟁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패기에 찬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청년의 참모습인지 우리 청년들과 당원, 국민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작금의 국민의힘은 지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자력인지 아니면 현 정부의 실정에 반해서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비몽사몽 꿈을 못 깨고 있는 사이에 청년의 힘이 기득권 세력의 꼰대들의 나약함을 지적하면서 물밀듯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는 가운데 변화와 개혁, 공정, 정의를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과 조직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과거를 답습하는 누를 또다시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